매년 이맘때가 되면 매일 뉴스에 나오는 그 말,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각 장관들 불러서 다그치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국정감사가 정확히 뭐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몰랐던 초선 의원이 대활약하며 국감스타가 탄생하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면 모두를 공분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것. 대체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부터 하게 되었으며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태영호 의원이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알고 보는 국정감사 2020.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매년 듣던 국정감사 뉴스들이 새롭게 들리실 겁니다. 그럼 바로 태영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3주간 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알고 보는 국정감사.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내일부터 뉴스에 나오는 국정감사 기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정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 활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 정부 예산 심의 의결권과 함께 우리 국회가 갖는 고유한 권한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의 절차와 방법. 국정감사 일정은 여야 대표가 큰 틀에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일 정도로 합의를 하고 세부 일정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인 경우에는 내일 10월 7일부터 22일까지로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일정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참고되실 겁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감사 대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실상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여기서는 외교부와 해외대사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 재해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그리고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감사 해외 사례. 국정감사는 원조가 어딜까요? 국정감사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감사와는 좀 다른데요. 1689년 3월 프랑스의 침입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지에서의 반란과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이후 스페인과의 9년 전쟁 등이 일어나면서 전범을 찾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단을 결성한 일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아직도 미국에는 국정감사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미국은 영국식 국정조사에서 발전하여 미국형 국정감사로 알려져 있는 상시 청문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한 인물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투명화와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이 되어 현재는 미국 의회의 일상 업무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나라는 영국 외에는 일본이 있는데요. 영국과 일본이 입헌 군주제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그럼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는 8.15 광복 이후 미국 헌법을 기반으로 1948년에 대통령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까지 이렇게 3감 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시 청문회 제도를 기본으로 감사원이 의회 수사기관으로 이를 감시하는 구조였는데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기본으로 영국식 국정조사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정한 기간 내에 1년치 감사를 몰아서 하는
세계 유일의 기획형 감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족한 일정과 언론 보도형 국정감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기도 합니다. 2020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이번 국정감사,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 문제를 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번에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안과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언급한 종전선언안이 어떻게 다른지, 달라졌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중 관계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점점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안보도 경제도 다 미국 쪽에 서 있는 것이 옳을까요? 지금 우리가 옳은 곳에 줄을 서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평도 우리 국민 피격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북한과 공동조사를 벌려 하며 유엔을 통해서 어떤 조사를 벌리며 또 억울한 죽임을 당한 우리 국민의 이 억울함은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정부, 특히 통일부를 집중적으로 이제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당은 지금 현재 국정감사는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야당이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불리한 이슈들을 더 풀어갑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현재까지도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이나 참고인 참가가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한 질의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질의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직접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 그리고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게 직접 묻고 대답을 들을 계획입니다. 지금 공개할 수 있겠지만은 김 빠진 콜라가 될 뿐더러 국정감사의 취재도 맞지 않기 때문에 TV 중계나 기사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태영호 TV에서 11 단위로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이 준비한 현황. 우리 의원실은 최초 8월 말부터 국감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력 13년에 빛나는 그런 원희혁 정책보좌관의 지휘 밑에 외교부는 신대경 비서관, 통일부는 김인성 비서관이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평통과 각국 재외공관은 김태한 정책비서가 담당하여 실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윤선영 비서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1차 회의를 진행했고 9월 10일 2차 회의, 9월 17일 3차 회의를 걸쳐서 9월 29일 현재 모든 질의서를 종합하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200여 건의 관련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아래 보시는 일정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공중파 뉴스와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될 21대 국회 국정감사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 한 푼이 악밖에 쓰이지 않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